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일리 리딩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알서포트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일단 알서포트도 지금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알서포트, 뭐 메가 MD 이런 종목군들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제 뭐 포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이제 올라갔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승 폭이 제가 저번에 분명 이제 포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덜 움직였는데 이제 알서포트 이런 애들은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덜 올라가서 꺾이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지금 흐름을 좀 살펴보면 지금 6시 40분 기준으로 코로나 라이브 보시면은 실시간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검사 수가 일단 더 많아지긴 했어요. 검사 수가 더 많아지기도 했고 뭐 감염률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거래 오늘이 거의 540명대니까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제 다음 거래 600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수능이 또 끝났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또 집단 또 감염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뭔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흐름들 보시면 500대 여기 583까지 갔다가 눌렸다가 400대, 450대 정도 유지가 되다가 다시 500대 넘어가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 또 목금 굉장히 또 많이 또 변동이 있을 겁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해서 좀 굉장히 또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이제 또 이제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또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뭐 앞으로 제지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비대면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4분기도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죠. 실적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알서프트에 대한 조금 이제 분기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분기 보고서를 조금 잠시 보겠습니다. 분기 보고서 보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누적 수익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뭐 영업이익도 보시면 10배 이상 상승을 했고 누적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순이익도 높아지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법인세 차감 관련된 그런 손실들이 있어서 이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으로는 좀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이 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좀 좋아지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성이 또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사업 경쟁력, 시장 경쟁력이 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온라인적인 그런 흐름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그에 대한 움직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기업에게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도 이제는 뭐 실적주다, 결국엔 실적이 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해외에 대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세계 현황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확진자 이제 총 확진자가 15만 3천이고 지금 2만 명 넘어섰는데 일본이 지금 이게 많거든요. 일본도 하루에 지금 2,456명씩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업 자체가 일본에 대한 그런 이제 기준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서울 코로나 범물 터졌나 뭐 이런 얘기들 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에 대한 또 순환매가 돌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비대면 추진안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향후 2년간 이런 비대면 관련된 부분에 이제 6,400억 원 규모로 좀 지원해준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알서포트, 뭐 YBM, 그다음에 메가 MD 이런 애들은 이제 비대면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일 때
항상 좀 대장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이슈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여기에서 좀 꼬꾸라진 거는 이 종목을 요런 데서도 좀 이제 저희가 실시간에서 요청을 받아서 좀 진행을 했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매수 단가 이 밑으로 좀 떨궈 놓으시면 탈출기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상 힘든 이유가 여기까지는 이제 매물대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요 이상 위에는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잘 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요때 이제 확진자가 조금 꺾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확진자가 다시 조금 꺾이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요때도 좀 한참 고공행진, 이때가 한번 400명대에서 이제 뭐 500명 가나 안 가나 해서 뭐 3단계 가냐 안 가냐 요런 얘기 나올 때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격상이 되면서, 예전엔 격상하고 나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100명도 안 되는 확진자까지 줄어들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예전에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이제 좀 주가가 다시 좀 눌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런 게 있겠죠. 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서 확진이 되더라도 뭐 그래봐야 뭐 어차피 뭐 금방 해소가 될 건데, 약간 이런 생각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좀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한 번쯤은, 물론 조정이 나온다면은 얘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밑으로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시도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주가가 빠진 부분에서는 또 2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격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단계를 또 쪼개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파급력이 커져야 이런 애들이 세게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그 윗단으로 못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뭐 어차피 코로나 확진자 늘어봐야 뭐 현 상황 유지일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이 이 기업의 이런 모멘텀들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은 이제 미국 이제 일본에 관련된 그런 매출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 많이 털다가 조금씩 담아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담아주고 있고, 중간중간에 좀 선절 치고 있는 부분들, 또 이제 개인들도 조금씩은 이제 단타 이제 올라갈 때 좀 많이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담아가는 그런 부분들, 또 저점에서 워낙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선 그렇고, 그래서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사실 20선까지는 좀 깨면은 또 다시 한번 밑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흐름인데, 다음 거래를 일단은 요거 이렇게 말라 올려주는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눌리게 됐을 때는 얘도 그렇고 YBM넷도 그렇고 조금 이제 좀 눌릴 때는 좀 강하게 눌리기는 해요. 강하게 눌립니다. 그래서 강하게 눌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은 뭐 이제 비중을, 사실은 요 아랫라인 왔을 때 다시 한번 조금 잡으셔가지고 비중을 좀 늘리셔가지고 좀 접근을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물론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비대면도 끝났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은 얘기들이 있죠. 지금 오늘 백신 면책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지금 속보로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백신 제약사들 모든 국가의 부작용 면책 요구 뭐 이런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면책 요구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백신은 임상 4상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좀 이런 백신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를 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급하게 했다라는 거죠. 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맞고 백신에 대해서 다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돌고 그렇게 된다면,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또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또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거든요.
충분히 변수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좀 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그리고 진단키트 쪽으로도 긍정적인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백신이 더 완벽하게 나와주면 좋겠고, 치료자가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도 좀 벗고 그러고 싶죠. 당연히 그러고 싶은데 사실 너무 급합니다. 지금 너도 나도 백신을 굉장히 급하게 하고 있고, 다른 회사가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너네 그렇다고 우리도 일단 이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했을 때 일단은 안 깨던 라인들을 깨고 부서졌을 때가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리고 요런 부분들 뭐 여기서 적어도 여기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제 깨질 때 좀 탈출 기회를 한번 잡아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분봉으로 봤을 때 일단 요런 식으로 박스권을 좀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다음 거래일에서 13,500원 라인 좀 지지해주는지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을 깬다면 이제 하방이 좀 열리겠죠. 하방이 밑으로 열릴 겁니다. 그래서 뭐 최대 전저점까지 열려 있는데, 지금 그래도 확진자 수가 일정 이상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라인 정도에서는 좀 주가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윗라인에서 이번에 좀 탈출을 못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여기 아랫라인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정도는 조금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번에도 여기 갭을 좀 안 메웠었거든요. 요 갭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흐름을 더 봐야 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생기고 한다라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여기 한번 갭을 메우러 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메우러 갔다가. 그래서 여기 이하로까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빠질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적도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이 기업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전저점 여기 박스권 1차적으로 한번 이제 한번 요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온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지지가 나오기 시작해서 다시 상승해주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물을 타시는 방향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여기 라인까지 보시는 건데, 여기 라인까지 보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하방이 너무 많이 열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여기 밑라인으로 가는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13,500원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을 만약 이탈을 했을 때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여기 밑에 부분에서 다시 그 비중까지 더해서 이제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하방을 이게 길게 열어본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요 17,000원 라인대에서는 한번 이제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좀 길게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은 여전히 좀 들고 있는데, 워낙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좀 지멋대로 좀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격하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 자체가 이제 뭐 정말 대장주, 정말 우량주인 종목군들은 계속 가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정말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하방이 밑으로 많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비중을 조금 축소했다가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이제 아랫라인에서 늘리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잘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에클론이죠. 에클론도 지금 뭐 생각보다는 좀 잘 안 움직이고 있어요. 얘가 이제 뭐 유한양행과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리제네론 관련된 이슈도 조금 엮여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뭐 제넥시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는 잘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라인에서 지금 일봉상으로도 보셨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좀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1선이 밑으로 내려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만났을 때 조금 어떠한 이제 시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만났을 때 꼬꾸라지면은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가 있겠죠. 만났을 때
꼬꾸라지는 게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시 한번 전 라인 때 이제 슬슬 시도를 조금 해주긴 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라인이 견조한 만큼 이 라인을 깨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주가의 하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방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물론 지금 이 부분보다 조금 더 아랫라인 때 여기 라인까지서 딱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깨면 이제 밑라인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깨면 26,500원 라인까지 깨버리면은 굉장히 아래로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깬다면 이것도 좀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해주셔가지고 여기 아랫라인에서 다시 좀 접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요 라인을 깼을 때는 이제 약간의 좀 강한 이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때도 보세요. 여기 굉장히 좀 세게 있었던 라인인데 이 부분이 깨지니까 밀라인까지 내려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 라인을 깨게 되면은 여기 라인을 깨게 되면 여기 아랫라인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것까지 견디고 뭐 잘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끌고 가셔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시라면은 비중을 좀 축소해 놓으면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좀 덜해요. 물론 손실이 확정이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늘렸다 줄였다도 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자금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좀 비중을 조금 축소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클론은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슈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요 라인이 좀 이탈이 됐을 때는 조금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단은 지금 뭔가 이슈가 뭐 엄청나게 나와서 떨어지고 막 이러기보다는 사실 조금은 이제 소외가 지금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면역 항암제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고가에서 조금씩 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횡보 라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횡보 라인에서는 약간은 좀 소외된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중요한 라인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박스권 흐름들 유지가 되면서 이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일정한 또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 깨지면 여기 보시면 요런 라인들 깨졌을 때 이전에도 굉장히 한번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요런데 깨졌을 때마다 항상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랫라인까지는 하방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치면 적지가 않은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되겠고, 60일선 만났을 때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왕이면 좀 마중을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수 있겠다 라고 조금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에클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비보존 헬스케어인데 비보존 헬스케어도 뭐 역시나 이제 비보존이랑 이제 합병하고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그런 이슈로 사실 주가가 올랐어요. 일단 주가가 올랐고 주가의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차트 흐름이 단기 평선이 조금 꼬꾸라져서 그렇지 좀 정배열 모양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어쨌든 간에 여기 라인만 좀 이탈을 안 하면은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근데 요 부분, 여기 하단 부분을 좀 깨게 됐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땐 요 라인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랫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 해보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비보존에서 이제 헬스케어를 할 때 이 생산까지 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산까지 하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원래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뭐 LED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이니스트 바이오죠. 이니스트 바이오를 좀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관련된 부분, 그 회사 자체가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쁘지가 않죠. 매출 같은 경우가 나쁘지가 않고 완제의약품을 좀 판매를 하고 600억 원대 이제 매출을 냈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비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이슈들이 이제 더 부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한다라면 당연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단 부분을 잡으신다면 요 라인을 일단 깨는 것이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여기 윗라인 때까지는 한 번 정도는 조금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슈가 터지고 이슈가 변동이 된다면 당연히 더 위까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보신다면은 일단 2,600원 정도 라인까지 조금 보시는 방향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단기 평선이 조금은 꼬꾸라지기는 했지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양봉 만들어주면서 단기 평선도 좀 상승해주고 이제 20이랑 60을 안 만나게끔만 해준다면은, 그런 움직임으로 간다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한 2거래일 정도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거래일의 주가가 여기 이제 2260원, 70원 라인을 좀 돌파를 시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줘야지 윗라인대로 좀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라인들이 좀 뚫어지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여기 라인들이 좀 뚫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밑으로 하방이 좀 열리게 되는 거죠. 하방이 좀 열리는 라인이고, 보시면은 여기 윗라인으로 왔을 때 이제 위로 왔고, 여기 아래로 왔을 땐 좀 가파르게 좀 빠지는 이런 이제 골고골 좀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깨지게 됐을 때 여기 아랫라인 있고 여기 또 갭을 또 한번 메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까지 깨지면 지금 분봉상으로는 여기까지는 한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방을, 왜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가파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비보존이라는 거를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가에 급락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빼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더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땐 여기 아랫라인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하방 자체가 크게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라인들이 좀 이탈이 됐을 때는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서, 어차피 중장기로 끌고 가실 거면 계속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권이시면은 조금 정리해 주셨다가 밑에 라인에서 다시 잡으시면서 주식수 늘리고 뭐 그런 방향으로 접근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비보존 헬스케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진원생명과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의 흐름이 최근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중요한 라인들, 여기 아랫라인에서 반등 나오고 나서 좀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 아래로 안 내려가려고 굉장히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25,000원 라인 때 또 분위기 굉장히 좋게 이 부분에서 또 임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이 매물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지지 라인으로 좀 형성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요때 또 61선이 또 지지가 나왔고 이때는 21선 지지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윗라인에서 매물 소화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61선을 올라타기만 해주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라인에서 다시 패대기를 쳐주면 지금 60선이 이제 옆으로 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60선이 옆으로 기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이제 거래일이 그래도 좀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뭐 갑자기 뭐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발생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횡보를 한다면 지금 6, 9, 12, 13, 13거래일 정도까지는 이제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제 여기서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게 61선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60이 떨어지면서 단기 평선들까지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면은 이게 또 역배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60선까지 원래 상승할 때 안 닿던 라인까지, 정말 크게 상승할 때 61선 한 번도 안 닿다가 이제 깼거든요. 사실 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깨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깨지고 여기 이제 갭을 메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시세가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최근의 흐름은 국내에도 치료제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61선을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28,450원 라인 부분을 올라타는지를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요 종목이 25,000원 라인 부분이 굉장히 좀 견조하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25,000원까지 빠지면 또 10% 정도가 빠지는 건데, 일단은 여기 라인이 최후의 라인으로 좀 잘 지지가 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60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 여기 갭도 잘 메워줬고, 어쨌든 이 120선 회색선을 30이죠. 그러니까 이 회색선을 밑에다 깔아놓고 그래도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이랑 만나서 꼬꾸라지는 이런 패턴들, 우리가 항상 상승할 때 이런 식으로 만나서 꼬꾸라지는 이런 라인들만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리 만들어 주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 종목이 이제 좀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가격 라인 때 28,500원, 600원 라인 빠르게 좀 안착을 해주고, 여기 라인까지 올라와 줘야 이제 그 윈라인 쏠 텐데, 쏠 때는 저번에 이 가격대 3만원대 초반, 3만에서 3,800원에 31,000원 라인, 요 라인이 굉장히 좀 빡센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강하게 뚫고 가는지를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뚫어주면은 그 다음 라인이 요 라인이니까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 단기적으로 한번 물량 조정하시고, 또 이제 눌리는 라인, 우리 박스권으로 이제 박스 형성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기 힘든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기 지지가 나왔던 부분에서 이제 깨지면 또 한번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많은 모멘텀이 있는 거는 제가 뭐 분석 영상도 찍고 많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그 진원생명과학이라고 치시면은 좀 얼마 전에 찍은 거긴 하지 좀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엄청난 모멘텀이 더 터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 승인이 났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이 좀 짧지가 않잖아요. 짧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과 아무래도 꿈을 가지고 가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흐름 조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게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지금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어 줬습니다. 정배열 만들어 줬고 20, 60 만나는 척 하면서 이제 좀 꼬꾸라질 뻔 했는데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좀 이격을 벌리면서 정배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원래 60선을 안 깨면서 갔었던 종목인데 요때가 조금은 좀 위험했었던 라인이죠. 근데 이제 전 라인 때 안 깨면서 좀 지지가 좀 잘 나와줬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다시 전 라인 때도 또 뚫고 갔기 때문에 요런 거는 이제 전 라인까지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전 라인까지 한번 시도를 할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매물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눌린다고 했을 땐 또 한번 패대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윈라인 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보신다면은 여기 라인, 이 전 라인 대를 지금 양봉으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더 가는데, 이 부분을 다시 뚫고 내려왔을 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고, 여기 아랫라인 부분, 특히나 이제 당연히 여기 박스를 잡으면 이렇게 세 가지로 선을 긋게 될 것이고, 요 아랫라인에서 1차, 그 다음에 그 밑에 라인에서 2차로 접근하셔가지고 다시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런 수익을 확정을 짓고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신다면은 여기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뭐 끌고 가신다면은 단기 파동에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기 때문에 여기 윈라인까지 제대로 시도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고, 그 부분에서 이제 시도를 제대로 안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 이제 갭을 메워놨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상 갭을 메울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채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상승하는 종목군들보다는 하락하던 종목군들에 대한 이런 종목 상담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하락 갭을 메우는, 그리고 상승할 때도 반등 나올 때 그 갭을 만들어 놓던 거를 굉장히 빨리 메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또 한번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쭉 보면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신다면은 일정 라인에서 좀 무너지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아랫라인에서 좀 잡아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 이제 요 회색 선을 좀 안 끼고 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아까 설정해 드린 그런 라인들이나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 뭐 3,750원 라인, 그리고 조금 더 아래까지 본다라면은 여기 전 라인 때 여기 3,560원 뭐 70원 요 라인 때 또 깨면은 한번 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라인들을 잘 설정하셔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확정을 짓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어쨌든 이 종목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그냥 이런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제 못 들고 갔을 때 정리하고, 물론 이게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거라면은 이제 장기로 끌고 가시는 거라면은 단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뭐 버티실 수 있지만, 이게 또 단기적으로 여기 라인만 보시면은, 여기 라인만 이렇게 딱 보시면은 상승하다가 푹 빠졌기 때문에 요럴 때 사람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요런 라인 부분들 올라갔다 훅 빠지면 여기서 이거 더 갈까 안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 라인들이 나왔을 때 뭐 괜찮으시다면은 뭐 상관이 없고요. 이런 이제 파도죠. 파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든 얘기긴 하지만, 올라갔을 때 팔고 아래서 잡고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아래서 잡고 이런 라인으로 이제 파동을 타실 거라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 라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는 중장기로 갈 거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여기 라인까지 좀 시도하는지를 일단 보시고, 그 부분에서 이제 눌리게 됐을 때, 고점에서 눌리게 됐을 때 일정 이상 조정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어쨌든 SSD에 대한 이런 전환 부분들, 또 최대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이제 리딩 종목군들 좀 살펴봤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 좀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